그러면은 이렇게 최면도 우리가 사실 뭐 야 최면 걸리면 막 얘가 뭐 조정해가지고 너 옷 벗어라 저 길가로 뭐 걸어가라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NLP가 뭔가 이제 말로 프로그래밍에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러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시면 또 막 이걸 조정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조작한다 또는 조정한다. 세상 모든 일이 사용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으로 늘 기억하는 게 요즘은 그런 말이 없던데 한때 약 좋다고 남용 말고 네.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러면 왜 약한테는 그런 시비를 안 걸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약사한테는 왜 그런 시비를 안 걸까요? 그 다음에 요새 사이비 종교 JMS인가 JMS.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다 온전하나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인격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듯이 최면도 그렇고 NLP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성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나쁘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면이라든지 NLP 기법이라든지 이제 마음을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용하는 상담 기법들이 우울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의식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좀 다루는 거는 무의식적인 측면을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의식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식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손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이래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무의식적 제초예요. 이런 제초를 안 하고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이러면 좀 재미가 없어. 네. 제대로 이게 안 살아나는 것 같아. 방금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가 상대방하고 호응할 때 자 이제 내 호응해야지 고개를 끄덕여야지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맞아. 이게 뭡니까? 참 무의식이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엽적인 거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90%는 다 가짜랍니다.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는 걸 괜히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한답니다. 그 중에 실제로 불안한 내용도 이루어지는 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구에 쏟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 듣고 그렇구나. 이제 안 불안해야 되겠다. 불안하지 말자.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불안을 붙들고 있는 거는 내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다가 아니라 저절로 되고 있다. 되는 거예요. 되고 그러니까 있다. 불안하다가 아니지 사실은. 불안스럽다. 불안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거에 내가 편성을 해서 막 불안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그러는데 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의식이라. 안 불안해야지. 이건 의식인데 어느새 손은 떨고 있는 거. 이거는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하고 무의식하고 싸우면 누가 하겠냐? 당연히 무의식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 그런 의식의 힘을 능가하는 특히 안 좋은 차원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무의식에 접근을 해야지만 뭔가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의식을 잡아야지. 아니 보여야 잡지요. 그러니까 최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NLP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NLP나 최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NLP나 체면을 해서 이제 좀 더 이게 근본적인 그래서 문제를 NLP 체면은 뭐냐면은 무의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 무의식 세계를 휘젓는 게 바로 네. NLP 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을 우리가 이제 트랜스다 이렇게 그렇죠. 그 또 문이 얘기를 이제 트랜스라는 거예요.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꿈을 꿔요, 여러분? 자야 되죠. 자야 되지요. 안 자고 어떻게 하기야 뭐 보이스 B MBC였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맨날 그러면 뭐 잠잡니까? 그때 꿈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 꿈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꿈을 꾸려면 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의식을 잡으려면 일단은 트랜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트랜스라는 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종의 최면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럼 NLP에서도 최면 상태의 그런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무의식에도 이제 경험이 싸움을 싸울수록 더 쉽게 이제 접근을 할 그렇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무의식이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뭐 유명한 유튜버도 그렇고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전부 이게 뭐 전생이다 뭐 또 뭐 빙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또 유튜브에도 굉장히 또 많이 있잖아요. 전생 빙의 뭐 이런 것까지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있죠. 제가
사실은 뭐 굉장히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 이야기하려면 사실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 제가 멀쩡하게 교수하다가 교수길에서 벗어나서 악플 많이 있어요. 사비 같고 꼭 뭐 사기꾼 같고 뭐 덩쳐먹는 인간 같고 뭐 이런 짜고 식으로 친다, 막 짜고 이런. 친다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나 말할거나 제가 이제 저도 미쳤지요.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미친다는 게 뭐냐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거 다 해결되는 게. 해결되는 그- 것도 이 자체도 재밌고 아, 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이 운명이 바뀌고 평생을 고통 겪던 문제에서 벗어나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이게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과 내가 그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저희 와이프만 해도 그래요. 1시간 2시간 계속 그렇게 떠들고 얘기 들으려면 골치 안 아프냐고. 넌 재밌는데.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최면을 공부하겠다는 그게 먼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처약 박람회라는 여기서 NLP를 만난 게 신기했다. 근데 NLP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약일까? 맞아요. 지금 대처약 분류표에 보면은 NLP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처약.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면 대체의학으로 치는 거니까 뭐 충분히 들어가 있을 수 그래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알레르기 같은 거 이거 NLP로 잘 고치거든. 그것뿐만 아니에요. 대체약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연하게 NLP를 먼저 했죠. 네. 그리고 우연하게 했지만 이게 최면과 연결된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네. 그렇지만 그거와 별도로 나는 최면을 따로 배웠죠. 네. 그리고 최면하는 데 가서 전생을 만났죠. 여기서 또 새끼를 치잖아요. 전생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온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미 내 입에서 나오는 용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설명이 다르고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설교문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 하던 강의를 하려니까 뭐 재미없고 지루하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 하면 너무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생들도 너무 재밌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재밌죠. 교수 사회에서나 교회 다니는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 또 이제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 항의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그렇거나 말았거나 뭐 사람이 달라지는 걸 만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최면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이제 제가 열었는데 일반 시민들하고 이제 대학원생 주로 해갖고 어느 날 클래스에 참여한 어떤 한 20대 한 여성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빙의였죠. 그 같이 참여한 회원들 다 있는 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저는 그때 이제 잠깐 쉬고 있었는데 급하게 저를 찾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야단 났으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막 서로 외치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 다른 회원들이 어쩔 줄 몰라갖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수습을 해야 되니까 책임자가 되니까 수습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무릎 꿇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예수다. 무릎 꿇으라. 어디야? 누가 감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부 나만 쳐다보는데 내가 지도교수인데 그렇죠. 전부 나만 쳐다보고 이게 빨리 수습해 주기를 바라는데 딱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거야.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당황스럽고 대책이 안 쓰고 이런 경우 처음 했는데 수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얘기했다가 오, 진짜로. 이제 최면 걸린 거지. 완전 무릎 꿇었어요. 좀 놀랬겠지, 다들. 그렇죠. 근데 막 뭐라 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절했다는 뜻이 아니고 딱 그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된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무릎을 꿇었다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1박 2일이니까 그날 그 첫날 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합숙하고 다음날 이제 모임을 봐했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 딸이 말이야. 당신네 그 갔다 오부터 이상해졌으니까 책임져라. 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집회 내지 세미나에 참석한 후로 집에 돌아갔을 네, 거니까 네. 이제 이상한 소리 했겠지. 네. 거기서도 꿇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왜 너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됐겠지. 그럼 내가 JMS도 아닌데. 그래서 그 일이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 됐겠죠. 그건 어쨌든 다행히 수습은 잘 됐어요. 수습은 잘 됐는데 그래서 그때 빙의라는 게 빙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동참했던 분 중에 이제 불교의 법사님이 있었어요. 네. 불교 쪽에서 이런 걸 많이 다룬다고 다루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빙의입니다. 어? 빙의가 뭡니까 이러니까 뭐 어쩌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최면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고민이 쫙 돼갖고 이거 내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앞으로 최면 계속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막 찾아봤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초기였거든. 우리나라는 아예 자료가 없고 영어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미국에 빙의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오. 내가 또 안 놀라겠습니까? 그럼 나 이거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어쩌고 제가 또 그것도 공부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우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네요. 우연히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전부 필연 같아. 내 운명 같아. 그 영화 배우 하다가 무당된 네. 분 있잖아요. 네. 그분 정 누굽니까? 정호근? 정호근 그분 하는 프로그램 게스트로 출연해가 그분이 이제 제 점을 다 봐주셨는데 그때 저보고 그랬어요. 저보고 영매라고. 영매라고 그러고 하여튼 무당에 해당된다고. 무당이라고. 그 어느 순간부터 나도 무당과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혼을 만지니까. 내가 이런 거 상상도 안 했지. 물론 이제 이것도 제 고백이지만 제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심병 걸려갖고 네. 그걸 어릴 때부터 이제 보면서 자랐거든. 그러면서 나는 언젠가 나중에 커서 귀신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마음씨라는 말 하잖아요. 마음씨. 네. 그때 내 마음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다 지나고 와보니까 진짜 뭐 팔자대로 살아왔다. 뭐 이런. 이게 내 팔자 같고 네. 이게 내 운명 같아. 그러면 이제는 진짜 뭐 이렇게 마음에 관해서는 정말 되게 광범위한 분야를 다 다루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빙의를 하게 되니까 네. 이제는 죽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네. 그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된다.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쫙 오는 거예요. 어떤 판자가 있는데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저거는 빙의에 의한 증상이다라는 게 이제 그냥 정신과 가서 약 먹으면 된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낫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통이 지속된다라고 할 때 저건 빙의에 의한 것일 거다라는 그게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정보를 얻고 보면은 저건 틀림없이 빙의다. 그다음 누구의 빙의다 하라는 게 이제 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예전에 회진을 이렇게 돌다 보면 교수님이 환자 보호자 간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경험을 막 쌓고 나니까 사람을 보면 이제 맞아요. 대충 이제 이런 분류를 또 하시게 되는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상담 의뢰를 많이 받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심한 거 물어보면 완전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면 바로 이제 물어봐요. 가족 중에 집안에 있나? 비슷한 케이스 있느냐, 아버지 어떠셨냐, 할아버지 어떠셨냐 물으면 틀림없이 나오거든. 도박 중독 마찬가지예요. 네. 도박 중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면 뭐 아버지 형제 중에 누가, 할아버지 형제 중에 누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연결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독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의 주 대부분은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그런 종류의 중독도 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중독 그러면 뭔가 꼭 이게 어떤 거는 술이지만 어떤 거는 뭐 탄수화물이고 어떤 거는 뭐 또 도박이고 뭐 다 비슷한 중독. 갑자기 탄수화물 중독이 훅 치고 들어오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평소에 빵을 잘 안 먹는데 네. 아까 빵을 먹었잖아요. 네. 맛있잖아요. 네. 달콤하고. 그렇다고 이제 중독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독될 정도면은 어쩌면 중독이 될까? 그러니까 중독의 전제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상으로 상담을 오래 많이 해보니까 경험상으로 뭔가 빈 공간이 있다 마음에 네. 이거예요. 이 빈 공간을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야 채워져요. 채워지고. 도박을 하는 그 순간에 즐거움이 있고 이래야 채워지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이게 안 채워져. 밥을 안 먹으면 안 채워져. 그게 탄수화물이거든. 빵을 안 먹으면 안 채워져. 네. 그런 측면에서 중독 그렇죠. 이런 거죠. 중독의 어떤 그 대상 물질을 끊을 할 게 아니고 얘를 메꿔 줘야 돼. 그렇죠. 그 얘가 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외로움, 어떤 사람은 애정 결핍,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등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불안 이런 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얘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다 이 구멍을.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고 당장 내가 힘드니까 네. 그거를 먹거나 그거를 해서 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그 포만감, 그 취한 기분, 막 도박하고 돈을 막 딸 것 같은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하루가 지나거나 얼마나 지나면 맨정신이 될 때 또 이게 나를 괴롭히거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독의 그 너무 차원에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
먹지 마라, 끊어라,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하시다가 그쵸. 예,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보통. 뭐 이제 이상한 에너지가 들어갈 그렇죠. 수도 이상한 있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빙의가 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집안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 아니면 술 때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빙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계속 이 아들한테 술을 마시게 작용을 한다. 그렇죠. 이제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식은 무의식의 힘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안 해야 되겠다 알고 내가 이거 하면 내 건강이 상한다. 머리는 다 알지만 어느새 나는 손이 나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진짜 마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다 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이게 그쵸. 일체유심조 그쵸. 이렇게도 그쵸.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면을 하고 NLP를 한다는 거는 서울역에서 KTX 타고 부산 가는 거야. 근데 명상을 하면 이제 도보 여행이라. 아, 네, 이뭐 얘기 개나리 벗좀 하나 메고 네. 삿갓 하나 삼천리 강산을 지팡이 하나 짚고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그럼 그 부산 쭉 갈 때 되면 이제 네. 뭐가 달라지겠지. 뭐 택할랍니까? 알아서 택하십시오.